기존 차는 환불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거는 다 환불 받고. 환불을 받고 네. 그 다음에는 A7을 그 다음에 바꾸신 거구나. 그쵸. 와, 묘한 케이스다.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기 여의도에 살고 있고, 네. 나이는 90년생인데 33? 네, 맞아요. 네, 33살이고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숙박업 사업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2020년식이고 네. 아우디 A7 신형이고 네. 55 차량이고요. 네. 이제 이게 아우디가 다 풀옵션으로 나오는 거라서 가솔린 모델은 요거 유일하게 하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젤이랑 가솔린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가솔린을 선호하는 편이라 네. 바로 이제 이거를 선택해서 이걸 타게 됐고요. 네네네. 이게 55 TFSI 꽈트로 프리미엄 가솔린 4륜. 네네. 자, 그러면 혹시 신차로 뽑으신 건가요? 네, 신차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20년 8월쯤 이거 거의 바뀌고 막 한국 들어왔을 때 네. 거의 바로 구매를 했고요. 네. 8월이면 지금 현재 한 2년 하고도 한 4개월 네네네. 정도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32,000 정도 탔습니다. 32,000. 네.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인도 기간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가 원래 A6를 계약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결함이 있어서 이제 바로 출고할 수 있는 거 다른 걸 좀 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 요 모델이 딱 있었어요, 마침. 아, 그래서 뭐 기다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출고 바로 출고. 네.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좀 타셨는지? 일단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GLC 쿠페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아우디를 제가 좀 좋아해서 네. 아우디 A4, A5, A6를 다 탔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A7이 원래 옛날부터 좀 타고 싶은 차여서 네. A7이 그때 당시에 딱 뭔가 이게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은 GLC GLC 쿠페만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쿠페가 요거랑. 가지고 있고, 네. 직전 차량은 어떤 거였어요? A6였나요? A6 탔었고요. 네. GT43도 탔었고, 네. 그리고 카이엔 쿠페도 잠깐. 그럼 이 차 사기 전에 직전 차는 벤츠였어요? 아니면 GLC 쿠페였어요. GLC 쿠페?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기추를 하신 거네요? 맞죠? 기추 그냥 이제 추가로 이제 차를 A7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집에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네. 차 한 대로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야겠다 해서 좀 찾던 와중에 투도어는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4개 달려있는 요걸로 산 거고요. 문 포도가 되어 있는 거. 야, 그러면 고민하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A7이었나요? 저는 사실 파나메라를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현실의 벽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새 차를 좋아하는데 네. 파나메라는 그때 당시에도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뭐 바로 출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바로 출고되는 이쪽으로 했고, 중고를 또 제가 싫어해서 네. 중고는 또 사기 싫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A7을 출고했습니다. 벤츠랑 BMW는 고려 안 하신 거죠? 네, 벤츠는 CLS를 제가 시승은 해봤는데 네. 이게 뒤에 탑이 너무 낮아서 좀 승차감이 저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BMW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BMW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A6로 마음을 먹었다가 없어서 A7을 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디젤은 뭐가 좀 별로셨어요? 디젤은 제가 A4를 디젤로 탔었는데 네. 그 특유의 그 소리 소음이 이게 조금 저는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디젤 차량을 줄이고 있는 메타이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해서 디젤은 좀 배제를 했고 가솔린으로 하게 됐습니다. 요거 차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요게 출고가가 제가 기억하기에 9,8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수금 넣고 지금은 이거는 리스로 해가지고 리스로 하셨구나. 타고 있고요. 예. 할인은 얼마 하셨어요? 할인을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데 네. 그때 당시에 그 A6 제가 결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리콜을 계속 받았는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레몬법을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좋게 딜이 와서 네. 잘 하긴 했는데 뭐 엄청 많이 받은 건 없고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할인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잠깐만, A6를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A6를 타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쵸. A6를 출고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가솔린 차량이었는데 시동 꺼짐 결함이 있었어요. 그 모델들이, 네. 가솔린 모델이. 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차를 받았는데 그 대차 받은 것도 시동이 또 꺼져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좀 좋은 제안들을 해주고 A7이 마침 또 이게 재고가 있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바로 이제 A7 계약을 했죠. 그러면 기존 차는 환불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거는 다 환불을 받고 네. 그 다음에는 A7을 그 다음에 바꾸신 거구나. 그쵸. 와, 묘한 케이스다. 대부분 이제 정 떨어져서 대부분 그냥 다른 차를 아예 그냥 바꿔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쵸.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 A6 타시다가 계속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시동 꺼짐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아우디를 이제 이별하자 네. 다 타봤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이런 스포츠백을 가려고 하니까 막상 보니까 가격이 너무 이제 갭이 심한 거예요. GT도 그렇고 그쵸, 뭐 파나메라도 그렇고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실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A7이 마침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할인은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받긴 받으셨어요? 네, 받긴 받았습니다. 보통 아우디 하면은 사실 뭐 할인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많이 받으셨어요? 제 기준에서는 나름 많이 받았고 네. 대신 이 아우디 파이낸셜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으로 받았긴 한데 네. 엄청나게 막 메리트 있게 받은 건 아니었고. 대략 한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진짜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네. 진짜로 안 나서 이게 네. 뭐 네네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리스로 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선수금 이제 좀 넣으셨고, 네. 그럼 월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세요? 월 나가는 거는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냥 리스료만. 리스료면요? 네. 리스료가 100만 원 조금 안 나가요. 조금 안 되게 네. 현재 나가고 있다. 네네네. 보험료인데요. 네. 보험료는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보험료는 제가 대형 면허가 있고 네. 그리고 무사고가 10년 막 되고 해가지고 160 정도인가로 알고 있어요. 160 정도로 네. 받았다. 이거 잠깐만, 리스사 명의 가면 이거 차주님 걸로 돼 있으신가요? 회사 아니라? 아우디 폭스바겐 파이낸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파이낸셜로 해가지고. 네네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료, 고급료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고급류를 넣고요. 네, 뭐 일반류를 넣고 싶지만 네. 이게 차에 또 무리가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엔진에 고급류를 무조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땅 비용. 만땅 비용은 제가 최근에 만땅 해서 넣었었는데 약 한 1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6만 원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700km 여기 이제 계기판에는 뜨는데 네. 700km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 500
6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아, 700km 뜨지만 500에서 600km 정도. 네네네. 그 정도 주행하는 것 같다. 실제로 이제 고속과 시내 비중은 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완전 시내에서만 다녀서 네. 연비나 이런 것들은 잘 살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장거리를 가끔씩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연비가 그래도 크루즈 찍고 이렇게 가면 뭐 리터당 10km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아, 리터당 10km? 네. 시내에서는요? 시내에서는 극악입니다. 거의 한 4, 5? 4, 5. 네. 근데 이거는 운전 습관마다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차주님께서 아까 한 500에서 600km 탄다는 게 시내 주행 위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뭐 고속도로만 계속 탄다라고 한다면 정말 700km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자, 그리고 한 달 유지비인데요. 한 네. 달에 그러면 한 주유비로만 한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몇백 킬로 타시는 거죠? 저는 차를 많이 안 타는 편이고 네. 1년에 반을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주유비는 만땅 기준으로 제가 2번에서 3번 정도 넣는 것 두 같아요. 번에서 세 번. 네. 한 달에 그래도 한 1000km, 잠깐만. 두 번에 세 번이면 그래도 한 1000km. 1500? 1500 정도 네, 탄다고 네, 돼 네, 있네요. 네,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아, 외관 디자인은 저는 진짜 너무 완벽하고 너무 너무 만족하는 디자인입니다. 너무 만족스럽다. 네, 완벽하다. 네. 실내는요? 실내도 뭐 딱히 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제가 차를 잘 사실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게 이 센터페시아 라인이 네. 이제 컨트롤하기가 제일 너무 간소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딱 필요한 것들만 눈에 똑똑똑 띄게 되어 있어서 저는 다른 차를 탈 때보다 이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 공조기 쪽을 이렇게 네네. 짚어보시니까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맞아요. 이쪽이 엄청 저는 편하다고 느꼈어요. 네, 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그 A6 때문에 좀 많이 뒤어가지고 처음에 탈 때는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이게 이제 밟는 게 네. 쫙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도 좋고 네. 그리고 외관도 또 워낙 이쁘니까 이제 주변에서 칭찬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음. 어느새 정을 들여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탔을 때 A6 그럼 직전 차는 A6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쵸. 예. A6를 타시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그래도 뭐가 느낌이 확 다르긴 하죠. 그쵸. 일단은 외관적인 게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 네. 그리고 밟았을 때 그게 2000cc고 이건 3000cc잖아요. 네. cc 차이가 일단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나가는 그런 좀 부분에서 이제 뻥 뚫리는 느낌, 고속 주행 시에 그런 거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A7은 뽑기 운이 좀 있나요? A7 저는 이거 처음 받은 건데 네. 네, 뭐 아무런 결함 없이 정말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A6에 비해서 A7은 뽑기 운이 그다지 없다. 네, 네, 네. 튜닝한 거가 혹시 있나요? 저는 요 앞에 스피커, 스피커 불 들어오는 거? 네, 이게 베겐올롭슨 거를 했는데 네. 이게 RS7에 들어가는 스피커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퍼가 저게 이제 시동 걸었을 때만 올라오고 시동을 끄면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스피커 튜닝을 하신 거죠? 네, 저거 하나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네. 뭔가 좀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스피커가 기존 게 좀 별로여서. 저는 저희 A7이 원래 저 스피커가 달려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없더라고요. 출고해서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네. 이 A7의 시트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고급진 느낌은 없고요. 근데 불편하지 않고 다만 이제 제일 좋은 건 여기 이제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약하긴 하지만 장거리 주행하거나 이제 피곤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근데 시트 자체는 뭐 특이하게 뭐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고 통풍 시트가 네. 이게 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요? 네,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켰는데? 네, 켰는데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름에 이제 너무 덥거나 이러면. 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하자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올 때라는 게 이제 뭐 간절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더울 때 말씀하신 거죠? 그쵸.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좀 약하다. 상당히 약합니다. 상당히 약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자, 이 차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은
그래서 거의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네네. 네. 그냥 무난하죠. 네, 무난하고 네, 나쁠 게 전혀 없는. 아, 차준현 씨 키하고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제가 172에 네. 지금 80kg 정도 됩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다. 저 입장에서는 너무 편안하고, 음. 오히려 이 차를 이제 제 친구, 전 차를 좀 잘 빌려주기도 해가지고, 네. 친구들 중에 키 큰 친구가 이제 빌려가면, 이게 시트를 아무리 내려도 머리가 뭐 닿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 있는데, 저 정도 키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다. 아, 그럼 그 친구분 키는 어떻게 되세요? 180, 한 4, 5 정도 되는? 한 180 넘어가면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 여기 각도? 저는 무조건 왼쪽을 핸들을 잡고 네. 오른쪽은 거의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편인데 완벽한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왼쪽은 좀 어때요? 또 오른손으로 또 운전하셔가지고 왼손에 또 거치신 분 계시잖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또? 예,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전 상관없는데 이게 옛날에 수동할 때 네. 습관이 있어가지고 수동. 예. 자, 이 핸들. 네. 핸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그립감. 핸들이 A6보다 이 7이 조금 더 뭐랄까 예민해요. 예민하다. 네, 예민하고 손에 더 잘 잡히는 그립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A6 대비했을 때는 좋고 7 이 핸들 자체도 다른 차에 대비했을 때 되게 좋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예민하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A6에 비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해도 이게 슉슉슉 좀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 네, 반응이. 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도 상당히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적당하다. 네, 저는 이제 힘들 때는 네. 진짜 막 이렇게 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 넣으면은 네. 좀 묵직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에 고속 주행을 해도 막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핸들 쪽에서. 네, 완전 그 고속 제가 밟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끔씩 이제 한번 밟아보면 정말 안정감은 있어요.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 문제도 전혀 없고 코너링도 고속대 코너링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요. 깔끔하고. 네. 자, 뉴턴했을 때 회전 반경이라든지 뭐 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유턴 시의 특이 딱히 없죠. 주차할 때라든지 뭐 회전 반경 차 돌렸을 때. 네, 전혀 그냥 뭐 일반 차랑 똑같고.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네. 창문 쪽이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는 것 같다. 요거는 그러면 조금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앞에 있는 것 같다. 네. 왜냐면 제가 여기 뒷창문을 자주 열어요. 여기 열려다가. 그런 게 좀 네. 있다. 그리고 전부 다 원터치고. 네.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네. 은 어떠세요? 이것도 저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은데. 그게 상관없어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 쪽도 되게 편해요. 이걸로 노래 넘기고 할 수 있고 볼륨도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사실 이 앞에 계기판 쪽에 뜨는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건데 네. 뭐 운전하면서 딱히 만질 건 없어서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는 버튼이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운전을 하고 네. 오른손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쪽을 컨트롤하기가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 받는 거, 핸들 열선, 그다음에 그 음악 되감기, 빨리 감기, 볼륨까지. 네.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왼손으로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계속 기어봉에 손 대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저는 적응이 이게 돼가지고 적응이 돼서. 어차피 이 손은 노는 손이니까 네. 얘는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깜빡이랑 와이퍼. 네. 편의성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깜빡이나 와이퍼, 깜빡이는 뭐 제가 느끼는 거는 딱히 없고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여기 라이트가 되게 이쁘게 깔리니까 그거는 되게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계기판. 잠깐만, 이거 반절 주행 버튼은 어디 있죠?
반자율이요? 네. 크루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여기 밑에 있어요. 아, 밑에 있어요? 네, 요 아래 쪽에 있고. 아, 보통 핸들에 많이 달려 있는데 네네. 괜찮나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저는 잘 안 써서. 반절 주행은? 네, 어. 괜찮긴 한데. 네. 요쪽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아, 네, 네. 왼쪽에.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방향지 시동 키는 쪽에 차선 맞추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반자율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차주님께서는 뭐 고속 주행 할 때도 잘 안 쓰신다. 네, 저는 그 혼자서 제가 직접 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아, 그럴 수 네,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기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계기판이 이제 디지털식인데 네. 어떠세요?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긴 해요. 음.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연비. 아, 그쵸. 네, 저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엄청 라이브하게 업데이트가 잘 돼요. 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연비 주행을 하게 만드는. 오. 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라이브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게. 네네네. 그래서 아. 요거 보면서 이거 조금 엑셀을 좀 덜 밟아야겠다. 네, 아니면 좀 적당히 밟아야겠다. 들어가겠다. 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잘 돼 있고 네. 뭐 주행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요거는 거의 안 써서 잘 모르겠고요. 음. 뭐 이 연비로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내리면 누적 주행 기록. 네, 여태까지 뭐 이거 저희 기름 넣고 나서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연료가 들어가면 리셋이 한 번 또 돼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오. 그래서 초기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이거를 데이터 값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좋다. 네, 예를 들면 뭐 열선을 쓰고 핸들 열선 뭐 하면 에어컨 핸들 열선, 뭐 시트 열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혹시 저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 끌 수는 있죠.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동 리셋 된다. 이거 좀 신기한 것 같은데. 네. 그냥 주유구 캡만 열고 닫았다고 해도 자동 초기화 되나요? 아닙니다. 주유를 하면은? 네, 리셋을 할 거냐고 여기서 물어보거든요. 주유를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HUD 달려있죠. 네. HUD 어떠세요? HUD 처음에 이거 네. 예전에는 되게 신기한 기술이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보편적이니까 당연한 기술이긴 한데 이게 아쉬운 점은 지금 저희는 보통 티맵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네. 카카오나. 그쵸. 한국에선 그걸 쓰는데 이게 이제 뭐 이 앞에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들 있죠. 요즘 국산차들에 나오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구글맵에서만 구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유럽에서 나온 차다 보니까 구글맵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좌회전이라든지 그런 뭐 화살표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쓰는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앱 쓸 때는 반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다. 하지만 순정 앱이 쓰면 또 보이긴 보이잖아요. 어떤 거요? 순정 앱이. 순정 앱이 있으면 보이죠. 보이긴 보이지만 잘 안 쓰죠. 전혀 안 씁니다. 네. 별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니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모니터. 시인성, 뭐 UI,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좀 어떠신지. 일단 보면 네. 이거 자체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결하게 편한 것들만 되어 있어서 조작하기는 일단 너무 쉽고 카플레이도 뭐 사실 뭐 잭을 꽂든 아니면 핸드폰만 들고 타도 연결이 바로 무선으로? 되니까. 그래서 어려울 건 전혀 없고요. 사실 라디오 안 써봤고요. 네. 미디어도 안 써봤고 네. 전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화 온 거 거는 거 되게 편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엄청 뭐 최근 통화, 뭐 연락처, 키패드 뭐 이거 다 쓸 수 있고, 좋다. 네, 다 잘 되어 있어서 요거까지는 되게 편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들어가면 차량에는 이제 옵션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셀렉트,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 효율, 뭐 노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 들어가면 연비 관련된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요것도 저는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연비를 조금
잘 쓸 수 있는 팁들을 주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저는 요거는 사용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시트는 들어가면 이제 시트 포지션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풍이랑 열선 여기서 양쪽 좌석 두 개를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 밑에도 따로 빠져 있어요, 버튼이. 네, 그래서 꼭 여기서는 안 해도 돼서 저도 이거는 잘 안 쓰고, 에어컨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명이 이제 아우디가 조명 회사라고 하잖아요. 이 실내등 들어가면 이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색상을 누르면 이 색상들이 지금 같이 바뀝니다. 네네, 바뀌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 백앤올ufsen 저거는 요 저기 표면등 밑에 네. 쪽 깔리는 거랑 같이 바뀌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라인등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네네네. 또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오. 근데 이게 색깔이 상당히 많아요. 30까지. 30까지나 있어서 사실 기분에 따라서, 혹은 이제 뭐 좀 너무 차가 질리거나 이럴 때는 이런 걸 써서 바꿔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주차할 때 삐삐삐삐 하는 소리에 대한 거를 이제 설정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이게 아우디 이 모델들이 되게 좋은 게, 네. 주차할 때 그 3D로 해서 이게 주차 보조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을 때는 막 사이드미러나 백으로 다 확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카메라랑 3D로만으로도 그냥 주차를 해요, 계속. 네, 물론 확인도 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되게 잘 구현이 된다 하시면 되고, 운전자 지원은 이거는 이제 뭐 갑작스럽게 뭐 누가 나왔을 때나 이럴 때 설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각각 있어요. 거리 경고, 앞차와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HUD에 요게 올라와요, 알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속도 대비 너무 가까우면 얘가 그거를 제어를 또 해주고요. 프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제가 좋으면서도 조금 아주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프리센스가 자동으로 이제 멈춰주는 거거든요.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근데 이제 얘가 인식이 너무 예민해서 안전한 상황인데도 갑작스럽게 막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있지만 어쨌든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저는 그냥 켜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어시스트도 말 그대로 옆에 이제 차 지나가거나 할 때 뭐 이제 너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알려주는 거. 네,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서 공조기 쪽은 아까도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근데 오히려 이 터치가 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터치감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이게 예민한 거보다는 이게 클릭하면 이게 그 손에 진동이 울려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 핸드폰처럼 너무 좋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눌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터치감이 이렇게 묵직한 느낌인 게 낫지 않을까. 차량이라는 거는 항상 안전적인 부분이 또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도 터치인가요? 요거는 터치를 가장한 터치가 아닙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요거는 세게 눌러줘야 되는데. 세게 눌러줘야 되는구나. 요거 저도 적응이 잘 안 돼서 그 비상 깜빡이 켜야 될 때 잘 못 킬 때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이쪽은 뭐 그 밑에는 뭐 별게 없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없고, 이거 이제 드라이브 셀렉 이제 드라이브가 여기 쪽 있구나. 스포츠 모드라든지. 네, 여기서 이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할 수가 있고요. 자,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컵홀더라든지. 수납은 진짜 심각하게 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지인 A6 타는 지인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뭐 수납 공간을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차에 원래 뭐 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요거는 진짜 마스크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인 거고. 네, 근데 이게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인데, 요것도 심지어 이게 무선 충전기거든요. 요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납할 데가 너무 없어서 그거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수납할 게.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네. 승차 서스펜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차감이 진짜 막 S나 완전 이제 편리를 위해서 만든 차처럼 좋지는 않지만 피로도가 저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승차감을 상중하로 나누라고 하면 저는 중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 정도? 네. 이제 S클래스에 비해서. 그쵸. 그러니까 모든 차들을 대비했을 때, 네, 중 정도 되지 않을까.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네, 네.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뭐 방지턱 넘어갈 때라든지 뭐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느끼시나요? 엄청 예민하게는 아닌데, 이거 조금 이제 혼자 생각해? 네. 요거 조금 스무스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이게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둥둥둥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스포츠 모드 넣으면은 좀 더 단단해지긴 하죠. 그쵸. 예, 그때는 진짜 좀 재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밟는 거에서. 그리고 뒷자리 승차감도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차주님 보시기에는 뒷자리 승차감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뒷자리는 이제 뒷자리를 저는 타게 되면 이제 대리를 부르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뒷자리를 타면 이제 군인대 느낌으로 이제 좀 허리를 꼿꼿이 좀 세워야 된다. 등받이 각도가? 네, 각도가 조금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서 있습니다. 네. 대신 머리가 닿거나 할 정도로 또 생각보다 이게 층고가 낮진 않아서 거기에만 만족을 하고 있고요. 뒷자리가 사실 이게 뒷자리 사람 태우는 용도로 만든 차는 딱히 아니니까 뒷자리는 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인데요. 네. 이 차의 가속력은 어떠세요? 밟으면은 진짜 웬만하면 같이 출발을 한다 그러면 치고 나가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엄청 막 그렇게 밟아본 적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 이 정도 차면 A7 정도면 뭐 밟을 수 있는 재미는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요? 네. 실제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꿈속에서 밟으면 뭐 한 220까지? 220? 네. 22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완전 좋았습니다. 완전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제 차 다 다운 시켜 놓고 이렇게 하드하게 하고선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꿈에서 꿈을 좀 꿀 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됨으로써 뒤에 이제 뭐라 그러죠?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세팅을 또 해놓은 차여서 달렸을 때도 크게 뭐 불안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브레이크는 좀 어떠세요? 브레이크는 제가 지금 GLC 쿠페를 가지고 있는데 뭐 벤츠도 몇 개를 타봤고 했지만 브레이크는 제가 탔던 차 중에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좋은 거죠? 네, 좋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제 차를 타시면 너무 막 이렇게 팍팍 꽂힌다. 꽂히니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자, 그리고 코너링인데 코너링은 아까 좀 뭐 말씀을 좀 해주셨고.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요. 미션이죠, 사실. 미션에 대해서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꿀렁거림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말을 좀 타는 차 같긴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탈 때 가끔씩 보면 이제 저속에서 그 기어 변속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 꿀렁거림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속에서만. 모드는 이제 그냥 컴포트 모드? 네, 컴포트 모드로 할 때 살짝 그런 감이 있는데 엄청 막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고속에서 저속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밟거나 이럴 때 조금 살짝 버벅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것 또 있나요? 아니요, 뭐 그 정도만. 딱히. 그리고 모드별 변화는 아까 사실 뭐 모드를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뭐 변화라고 할 거는 없죠, 그렇죠? 그냥 뭐 컴포트, 에코, 효율 모드, 승차감, 다이내믹 모드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뭐
엔진은 배기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완전 조용하진 않거든요. 또 스포츠 모드 놓고 이렇게 RPM 올려서 타면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막 이제 포르쉐나 페라리처럼 막 왕왕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이 A7만의 귀여운 왕 하는 느낌? 네, 그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배기음이 큰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정도면 그래도 혼자 달릴 때 이 정도 소리 정도 나면 뭐 재밌다, 귀엽다, 뭐 이 정도 느낌. 다이나믹 모드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 소리가? 그쵸. 다이나믹 모드에서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기분 탓일 수 있고. 기분 탓일 수도 있고. 네. 자,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어떠세요? 스피커는 일단 우퍼를 제가 이걸 옵션을 하긴 했는데 네. 스피커는 막 뭐가 특출나게 좋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무난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 네네.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람 탈 것은 아닌 것 같다. 등받이 각도 때문에. 그렇죠? 그쵸.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레그룸도 괜찮고 헤드룸. 헤드룸도 괜찮은데 등받이 각도 등받이 각도가 살짝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조절이 안 되죠? 그쵸. 그게 조절이 아예 안 돼요.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여유가 진짜 엄청 커요. 트렁크가 저 생각보다 엄청 되게 크고 네. 골프백 3개, 보스턴백으로 3개 정도는 들어가는. 네, 그래서 진짜 저기 짐을 싣고 다니실 분 아닌 이상은 충분히 사이즈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폴딩도 되죠. 2열 폴딩. 되죠. 네. 폴딩도 되고. 폴딩도 되고요.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네. A7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제 기준에선 이 가격대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가진 차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네. 좀 그런 차이지 않을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차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랑 같이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조용하게 운전하고 정숙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 끝인가요? 예. 도저히 그렇게 다 장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요? 네.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헤드룸 문제 있고 그다음에 등받이 등받이 각도. 네. 뒷자리 그 등받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말 타는 느낌 그거 있고 그리고 연비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다. 저 기준에서는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조사에 아쉬운 점 있나요? 아우디에서 이것 좀 신경을 더 써주지, 이것 좀 더 해주지라는 거? A7한테는 사실 딱히 이게 이제 어쨌든 기암급이고 아우디에서 제일 하이에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7은 괜찮은데 6에서 이제 실망을 많이 했어가지고 네, 제조사에 바라는 점 아쉬운 점이죠. A7에 대해서는 별로 없으신 거 보네, 그렇죠? 네, A7은 뭐 그냥 밸런스가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딱 가격대에 적당하게 요 정도의 그 재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뭐 옵션 등등등인데 있나요? 저는 사실 시트를 제가 검은색으로 했는데 네. 브라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운 시트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후회가 좀 되는데 브라운 시트가 생각보다 좀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우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밸런스가 좀 잘 맞는데 저는 부득불 이 블랙 시트를 하겠다고 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뭐 다른 거 후회는 딱히 없어요. 어차피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후회해봤자 계속 마음만 아플 뿐이고. 그래도 또 사려는 분들이 또 어떤 걸 또 후회하는지 또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쵸. 요거를 만약에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면 제가 봤을 때는 브라운 시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흰색을 선택을 했어요. 외관 색상이요? 네, 외관 흰색인데 이것도 그레이 색깔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레이? 네. 그래서 조금 색상이나 실내 시트도 조금 색깔 같은 거 고려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레이랑 이제 외관은 그레이에 실내는 브라운. 네네네. 자, 그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증기에 수리하신 거가 따로 없으시죠? 외관은 없고요. 네. 이제 센터에서 엔진 오일 교환이나 뭐 브레이크 패드, 뭐 브레이크 오일 뭐 이런 거는 무상으로 다 해주니까 그거는 다. 이거 몇 년에 몇 만이에요? 어떤 그 서비스 기간이?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 내년에 끝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3년인 것 같아요. 3년에 소모품은요? 소모품이 5년이고, 예, 그냥 일반 3년에 5년. 3년에 5년? 예.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이 차. 아우디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비스 센터는 일단 전화를 잘 안 받긴 하지만, 저번에 최근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예약하려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 휴대폰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해주시고 고객 클레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셔서 일단은 그건 되게 좋았고, 서비스도 제가 이제 맡겨놓고 이제 말씀 잘 드리고 하면은 탁송도 다 보내주시고 하니까. 네. 괜찮네요. 네네네. 자, 그리고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요. 네. 일단은 센터에서 점검 비용은 다 보셨죠? 오일이라든지 뭐 소모품들. 네네네. 이제 워런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소모품이 끝나가게 되면, 어쨌거나 그 돈에 대해서 일단은 차주님께서 추후에는 이제 직접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비싸던가요? 비용이 글쎄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월브리백이 리스료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저는 2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늘.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는 차를 막 그냥 사는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저는 애초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놔서 그런지 사실 막 그게 부담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봤고, 개인적인 견해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이 차를 살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네네네. 일단은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리스를 빼고는 한 100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여유 있게 100은 있어야 되죠.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쵸? 근데 기름이 얼마나 본인이 하시고 얼마나 타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를 것 같고. 네네네. 자,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 없죠? 없습니다. A7은. 네. 잡소리나 풍절음도 없죠. 이게 유리도 저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중이잖아요. 네, 이중이고, 이게 그 풍절음이 정말 많이 없어요. 고속 주행을 해도 잘 안 나는 거라서. 이 A7이 뭐 커뮤니티 A7 카페라든지 뭐 이슈가 좀 있나요? 차량에 대한 이슈? 제가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보셨구나.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전에 찍었던 분 중에서 A7이 구형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네네네네. 신형도 이쁘긴 이쁜데 그래도 구형이 뭔가 좀 더 날렵하고 더 이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차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구형 A7을 진짜 좋아하는 차였는데 그 차를 이미지가 좀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저기 도마뱀 그 가우디 그 도마뱀 달고 엄청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차였으나 지금은 조금 살짝 그럴 수 있죠. 뭔지 모르게 그렇더라고요. 이 차를 사고 났을 때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너무 다들 이쁘다, 외관 너무 이쁘다 라고 다들 해주셨고, A6에서 7 넘어간 히스토리를 아는 지인들은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 A7을 타는 사람이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신형 A7 타는 사람들이 공도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그런 희소성에 의거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반응들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주변에 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신기해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외관 보고 너무 이쁘다. 그리고 그렇죠. 조명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 실내도 되게 이쁘다라고들 많이 칭찬을 해줬고, 안 좋은 얘기는 사실 제 완전 절친한 친구들도 저한테 할 수 있는 사이지만 하지 않더라고요.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아마도. 야, 이놈이면 벤츠 뭐 어쩌고저쩌고, 이놈이면 BMW 어쩌고 그런 얘기는 없었다. A7 하차감 내렸을 때 하차감은 그래도 이 라이트가 이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주긴 하나요?
네, 뭐 하차감은 나쁘지 않은 정도이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하차감은 저 옛날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위로 볼수록 한계가 없잖아요. 네. 뭐 A7이 있으면 뭐 알파를 타시는 분도 있고 그쵸. 페라리, 포르쉐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자신 있으면 무슨 차를 타든 하차감은 뭐 다 좋지 않을까. 네. 재미난 에피소드. 재미난 에피소드. 요 차를 타면서요? 네. 요 차를 타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재미난 에피소드는 A6에서 A7으로 옮긴 그 스토리가 아닐까. 스토리가. 네. 그래도 그 딜러분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 거죠? 판매 딜러분께서? 네,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원래 이제 진상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이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이게 너무 심해서 좀 많이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네,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요게 내용이 만약에 혹시라도 같은 증상을 겪었던 분한테 들어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까봐.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있어요. 그러세요? 저 찍었을 때 A6 타신 분이 그분 뭐 완전 시동 꺼지고 미치겠다고 지금 그랬던 분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 찍은 게 한 몇 달 되셨어요. 진짜 그 사람 미치거든요, 그거. 근데 레몬법이 아마 될 거예요,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경고등 떠 있는 채로. 그랬던 분이 갑자기 기억이 좀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 보겠죠, A7? 네네.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돼. 일단 뒷자리 말씀드린 거. 뒷자리에 됐죠. 대한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비나 뒷자리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는 좀 알고 사시면 다른 거는 문제 없지 않으실까. 자, 구매 예정자분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그레이의 브라운 시트를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네네네.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가 뭘까요? A7 경쟁차 중에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CLS라든지 BMW는 7시리즈인가요? 7시리즈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세트. 근데 그 중에서도 차주님은 개인적으로 A7. 네,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CLS가 좀 뒷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네, 전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BMW는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네네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경우 나 이 차 추천 못해라고 한다면은 뒷자리 아까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죠, 그렇죠? 그렇죠. 또 추가적인 것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차에 관한 거는 사실 뭐 저는 그리고 수납 공간 작은 거. 수납 공간 작은 거. 뭐 그 정도까지이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런스 되게 좋게 무난무난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차주님께 있어서 아우디 A7은 근 1억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의 차.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으로 가면 그래도 한 3.78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3.78? 네. 야, 마이너스 1점 몇 점들은 다 어떤 거예요? 다 뒷자리라든지 수납 공간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너무 5점 드리면 제가 저기 아우디 차 파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저 이런 자잘한 것들이 어쨌든 다 부족한 점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차가 아우디 A6였다면 빵점이죠? A6였으면 마이너스 한 15점 정도. 저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어요. 와. 저는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 들으니까 남일 같지가 않은데 고속도로에서 처음 차 출고하고 결혼식 갔다가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중간에 시동이 꺼졌어요. 동영상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거는 뭐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안 켜지죠, 시동도. 안 켜져요. 사람 진짜 도로 한가운데서? 네, 출고하고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화하니까 뭘 막 누르래요. 그래서 뭐 이거를 다시 공조기를 다시 켜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겨우 켜가지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긴 했었어요. 시동 몇 번 꺼지셨어요? 시동은 한 100번 넘게 꺼졌습니다, 진짜. 그 차도 있고 그 차를 입고시키면서 대차받은 차도 있고 그 차도 또 꺼져요. 또 대차받았는데 또 꺼져요. 그냥 달리다가 그냥 뚝 꺼지는 거예요?
달리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달리다가 살짝 저속이 됐을 때 이게 오토 스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꺼져 버려요. 그럼 핸들이 또 잠겨요. 그러니까 오토 스탑이 아니라 시동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스탑앤거를 꺼도. 네, 꺼도. 와, 뉴스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현재 기준에다가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이 차가 지금 당장 없어졌어요. 네. 돈은 생겼어요. 정말 만족하면 이 차를 또 사겠죠? 네. 네, 차주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또 산다 아니면은 두 번은 아니지, 다른 차 가야지. A8 가나요? A8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사실 911 이제 예약해놓은 게 출고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시간이 돌아가서 돈도 있고 차가 바로 나온다. 포르쉐에서. 그러면 저는 파나메라나 911을 살 것 같습니다. 파나메라 911. 지금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는요? 이 차가 당장 없어졌어. 돈 생겼고. 저는 911을 탈 것 같아요. 내가 911 지금 있다 보니. 예약해둔 게 있다 보니까. 네네네. 자, 제 공식적인 지금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있나요? 요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여기 방향제가 여기에 이제 에어컨에서 같이 나와요. 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방향제 속에다 넣어야 되네요? 그거를 센터에서 해줘요. 무상으로 해주네요? 네, 무상으로. 저는 무상으로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무상이 맞겠죠? 혹시 제가 말 실수하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무상으로 했던 기억인데 요 버튼을 누르면 방향제랑 이제 공기 정화 기능 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돌아요. 그래서 요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향에 엄청 민감해서 방향제를 엄청 많이 해놓는 편인데 요게 엄청 좋고, 그리고 저는 차에서 담배를 피거든요 원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를 잘 정화를 해야 돼서 하는데 요 기능이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차에서 담배는 전혀 안 나는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흡연자분이신 분들은 네네. 괜찮겠네요. 괜찮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끝? 네, 뭐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아우디 A7 55 TFSI 순정 배기음. 네, 차주님 시동 한번 켜주시고요.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네, 살짝만 밟아주세요. 이게 이제 노말이죠. 혹시 다이나믹 모드는요? 됐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비슷한가요? 네.